그리고 PV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듯 다테마사무네랑 그리고 다케다 신겐이 싸우는 구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도 비슷하게 분위기 잡아봤습니다. 총 대 검. 심지어 PV에서는 이 피스톨로 쏜 총알을 검으로 갈라버리던데 딱 그 분위기 나게끔 구도를 한번 딱 이렇게 살짝 앞을 보게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오늘 리뷰는 바로 모쇼토이즈의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 타고할급 다테마사무네 선행 리뷰를 위해서 샘플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전에 리뷰했었던 요 다케다 신겐에 이어서 이번엔 다테마사무네가 곧 있으면 발매를 합니다. 발매는 2024년 4분기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국내 예약가 기준으로 67,900원입니다. 이번에도 합금 완성품인데 액션 피규어가 7만원이 안 되는 가격. 이번엔 퀄리티가 또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모쇼토이즈의 다테마사무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앞서서 발매한 이 다케다 신겐도 그랬지만은 원래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가 있기 전에 노블 클래스 좀 큰 사이즈의 액션 피규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먼저 존재했던 큰 사이즈로 존재했었던 메카기도 합니다. 지금 발매 순서도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먼저 다케다 신겐이 나오고 다테마사무네가 두 번째로 나오고 노블 클래스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씩이지만은 그래도 비교하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무장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또 바뀐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패키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앞에는 라이플을 들고 있는 다테마사무네, 그리고 뒷면에는 피스톨을 들고 있는 다테마사무네가 눈에 띄네요. 그러면 오픈도 해볼까요? 오픈! 짜잔! 일단 개봉을 하면은 매뉴얼이 한 부 들어있는데 오늘 리뷰하는 건 샘플이라서 그렇지 실제 구매할 때는 시리얼 넘버가 들어있는 종이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블리스터는 2층 구조입니다. 본체와 무장이 들어가 있는 곳, 그리고 베이스와 교체용 손이 들어가 있는 곳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매될 때는 이번에도 미스테리 박스가 들어간다고 해요. 오늘 리뷰하는 거는 샘플이라서 미스테리 박스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발매될 때 어떤 게 들어있는지 리스트 잠깐 보죠. 타고할급 다테마사무네 나이트 컬러 버전이나 실버 버전의 무료 교환권이나 노블 클래스의 다테마사무네 나이트 컬러의 정가 구매 카드, 타고할급에 적용 가능한 갑옷 투구, 참함도, 그리고 마상통 단총, 우치 카타나 랜덤 컬러 또는 카타나 장도 랜덤 컬러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위 리스트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블리스터 개봉하고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교체용 손, 이 주먹손 이외에도 여러가지 손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주먹손까지 하면 손이 총 6종 들어가는 셈이죠. 편손 2종, 완전히 쫙 편손과 살짝 구부린 편손에서 두 종류, 손가락의 디테일도 다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검집을 쥐기 위한 편손도 하나 들어가죠. 각져있는 이런 내부 공간에다가 검집을 이렇게 끼워준다, 그런 느낌이고요. 검과 라이플을 위한 무장손이 2종 들어갑니다. 각각 다 손가락들 도색이 되어 있고요. 손등은 다 파란색 형태로 해서 파츠는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도인 카타나, 그리고 조금 더 짧은 우치 카타나, 이번에도 검은 두 종류 들어갑니다. 검집의 경우 카타나 같은 경우는 요 끝부분에 검은 색깔 파츠가 하나 들어가고요. 중간에 라인과 디테일이 들어간 마킹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패널 라인들 곳곳에 들어가 있고요. 끝부분에 금색 포인트도 있죠. 그리고 손잡이에도 깊게 파여있는 패널 라인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검을 빼보면 특유의 라인과 끝까지 날 부분에 메탈릭 실버 이어져 있습니다. 우치 카타나는 요 검집 끝에 금색깔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패널 라인도 조금 다른 형태죠. 그리고 손잡이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마킹이 하나 더 들어가고 금색 포인트 또 있고요. 손잡이에도 깊게 패널 라인 들어가 있습니다. 빼보면 기본적인 검의 디테일은 똑같죠. 해서 이렇게 끝까지 메탈릭 실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이 손잡이의 길이가 다른 만큼 디테일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마상통 단총입니다. 허리에 장착할 수 있는 홀스터랑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인트 자체는 이렇게 회전하는 축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고요. 해서 이렇게 클립에서 제거하듯이 총을 빼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빠지죠.
총 자체는 약간 리볼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뒤쪽에 약간 리볼버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트리거의 디테일 제대로 들어가 있고 총구 쪽도 도색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해서 이렇게 두 자루에 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에너지 타입 자동 돌격 소총. 이 친구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블 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제가 나이트 컬러 준비했거든요. 짠! 일단 디자인만 한번 보는 걸로. 오, 이게 스타일이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는 요 기존 노블 클래스는 앞에 기다란 배럴을 하나 더 끼워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디자인 멋지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손잡이 주변의 디테일이나 디자인 많이 바뀌었고 약간 동력성 같은 부분도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바이프라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금색과 메탈릭 실버의 이런 느낌도 좋고 특히나 배럴의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어졌습니다. 이게 제품 PV를 보면은 여기서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발사하는 그런 스타일이던데 기존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기존엔 실탄계였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기존 노블 클래스는 이걸 빼보면 안에 실탄계였거든요. 그러네. 이제는 에너지식으로 해가지고 빔을 발사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이런 게 마음에 드네요. 살짝 노출된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비교하는 김에 요 피스톨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도 느낌이 많이 바뀌었네요. 아예 디자인 스타일 자체가 다른데요. 기존 노블 클래스는 약간 자동권총 그런 느낌이라면은 이쪽은 리볼버 스타일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 외에는 지퍼백 안에 이렇게 무장들을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카타나를 허리나 등에 끼울 수 있게 해주는 커넥터가 2개, 카타나 2개를 동시에 끼울 수 있는 커넥터가 하나. 참고로 이 커넥터들의 검집을 끼우는 방법은 그냥 클립식으로 껴주면 되죠. 조인트를 잘 보면은 두꺼운 쪽과 짧은 쪽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쪽에 검집의 이 두꺼운 부분, 이게 밑에는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부분을 가게 해서 이렇게 찰칵 끼워주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검을 빼고요. 슬라이드식으로 껴줘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암블레이드 커넥터. PV에도 나오고 과거 노블 클래스도 했었던 팔에다가 검을 장착하던 요겁니다. 짠! 이렇게 칼 등 부분을 끼워서 팔에다가 끼울 수 있는 거죠. 약간 그 암살을 위한 무장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라이플을 허리에 수납하기 위한 조인트도 들어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중간에 그 위쪽으로도 있고 여기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사실 아까 뭐 허리다 팔이다 그랬는데 조인트 규격은 팔이나 허리나 뭐 사이드 스커트나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원하는 데 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액션 베이스와 그리고 명판, 바닥이 자석으로 되어 있는 다테마사문의 명판입니다. 이제 베이스 바닥이 철판이니까 편하게 부착할 수 있죠. 베이스에도 다테마사문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이제 쇠 봉과 함께 이렇게 위에 조인트가 들어가 있죠.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하고 락을 걸 수 있는 그런 스탠드입니다. 자, 그럼 다테마사문의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전체적인 외형, 기존 다테마사문의와 동일하게 파란색을 사용을 하고요. 파란색도 역시나 투톤 컬러로 쓰기 때문에 스커트라던가 어깨라던가 곳곳에 조금 진한 파란색과 조금 더 밝은 파란색이 사용이 되면서 조금 지루하지 않게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포인트 컬러로는 또 이제 형광톤에 가까운 밝은 주황색 계통을 사용을 하면서 역시 너무 단조롭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뒷모습 같은 경우도 분명 기존의 다테마사문의랑 거의 똑같은 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리 디자인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좀 이따가 이제 노블 클래스 가져와가지고 조금 비교해 볼 텐데,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다리, 특히나 종아리 쪽. 이전에 다케다 신겐도 노블 클래스랑 완전 똑같진 않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지금. 그리고 앞서 발매한 다케다 신겐과 같이 놓더라도 전반적인 사이즈도 비슷하고요. 노블 클래스 때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스타일은 둘 다 여전하네요. 간단하게 사이즈도 한번 재보면은 약 20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블 클래스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트 컬러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이즈 차이 명확히 있죠. 이제 타골 클래스 쪽이 좀 더 사이즈가 작으면서 수집하기 좋은 사이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존의 노블 클래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큰 사이즈 때문에 부담을 느낀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다케다 신겐 리뷰했을 때도 댓글에 기존 게 사이즈가 너무 컸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간단한 비교, 이 상태에서 간단 비교해보면은 기존 노블 클래스에서는 어깨가 얇고 길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두툼해졌어요. 오히려 이제 어깨 바깥쪽으로 꺾이는 각도가 더 들어가면서 너무 길지 않다?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흉부 아래쪽에 있는 덕트 디테일도 좀 변화가 있었던 데다 스커트는 아예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다리 쪽, 아예 다리는 디자인이 변했습니다. 무릎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무릎이 원래 딱 무릎에서 끝나는 디자인이었는데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무릎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던가 종아리 디테일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동그란 디테일과 무릎 앞쪽으로 덕트 디테일이 추가되고 프레임 노출도 살짝 있기도 하고 뒤쪽은 동력선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 분위기는 확실히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비교해봐도 확실히 100% 똑같진 않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그 다테마사몬의 특유의 얼굴 디자인이나 투구 디자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얼굴은 작은 만큼 더 날카로워 보인다는 느낌도 있네요. 눈매라던가. 그리고 특유의 뿔도 금색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조형이 들어간 형태로 해서 디자인되어 있고요. 메탈릭 골드도 이쁘게 사용이 됐네요. 근데 금색이 다케다 신겐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좀 더 붉은빛이 돈다고 해야 할까? 다케다 신겐 때는 오히려 비교하고 보니까 좀 더 밝았네요. 분위기가 좀 다르다 싶었더니 금색에도 색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뒤통수에도 이렇게 층져 있는 갑옷의 형태 잘 되어 있고요. 가만 보니까 뿔 뒤쪽으로도 디테일이 있네요. 그리고 정수리 외장을 이렇게 빼보면 안쪽에 LED 유닛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LR621번 2개 사용을 하고요. 자석식으로 기동을 합니다. 명판의 자석 사용하면 되겠고요. 뒤통수에 살짝 터치, 짠! 불 들어오고요. 한 번 더 터치, 살짝 이렇게 서서히 켜졌다가 서서히 꺼지는 느낌. 근데 이게 주기가 조금 긴 편? 이렇게 됐다. 꺼졌고요. 다시 한 번 더 살짝 켜지고 딱 요 느낌으로 마치 숨 쉬는 느낌 잘 되어 있고 한 번 더 터치, 오프.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렇게 작지만 마킹 들어가 있는 포인트도 있네요. 그리고 몸통은 LED가 빠진 대신에 안쪽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도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원래라면은 이제 노블 클래스에선 LED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다 도색으로 겉에 노출되게끔 프레임이 살짝 비치는 이런 프레임의 모습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양옆으로는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다던가 복부도 파란색이 여러 가지 컬러로 사용이 되면서 너무 단조롭지만은 않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 옆구리 쪽에는 이렇게 프레임도 살짝 노출되어 있고요. 등 쪽으로도 뭐 중앙에 마킹과 함께 뭐 층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척추 디테일이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이 포인트 컬러도 곳곳에 쓰인 게 눈에 띄죠. 특히나 이런 허리, 척추 주변 이런 디테일들, 프레임 노출된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어깨 끝으로 올라가는 각이 좀 더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길지 않게 약간의 어깨 디자인이 바뀌었다. 그게 포인트였는데 어깨 안쪽과 바깥쪽에 파란색은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이 좀 더 진한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마킹도 곳곳에 들어가 있죠. 이게 앞뒷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은 또 다른 느낌이죠. 뒷면은 다테마사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어깨에 같은 마킹들이 들어가 있다 보면 돼요.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는 이런 덕트 디테일 스러스터가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물론 안쪽에 포인트 컬러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깨 바깥쪽에 외장 부분도 메탈릭 컬러와 함께 투톤으로 되어 있는 외장이 보이기도 한다든가 팔 디자인 같은 경우도 기존의 다테마사문의 느낌을 살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안쪽에 흰색의 컬러가 살짝 노출이 된다든가 팔꿈치 쪽도 이렇게 조인트를 끼울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다던가 프레임 디테일도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게 눈에 띄죠. 그리고 팔꿈치 쪽은 역시 합금을 쓰고 있는 게 눈에 띄죠. 대신에 강도 때문인지 밑에는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OM 재질을 쓰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골반 쪽 보면은 이제 앞쪽 스커트 디자인이 좀 더 짧아지면서 모습도 좀 더 각진 느낌이 많이 들어간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마킹이 살짝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컬러링도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앙 부분이 좀 더 진한 컬러를 쓰고 있고요. 아니 투톤이 아니라 3톤이네요? 위에가 가장 밝고요. 아래가 조금 더 어둡고 가운데가 더 어두운 형태로 3톤이네요. 파란색이 투톤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하기는 허리 쪽도 복부 보면 여기도 3톤인 게 눈에 띄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에는 무장 수납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역시나 프레임 컬러 그리고 파란 색깔의 외장들 눈에 띄고 뒤쪽 스커트 이쪽은 기존 다테마사문의 노블 클래스와 비슷한 느낌으로 길쭉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컬러링 역시 파란색 계통 다 그대로 쓰고 있고요. 넓은 만큼 마킹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각각의 스커트는 안쪽에 다 건배탈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색 앞쪽, 옆쪽, 그리고 뒤쪽 마찬가지 다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 한번 보면은 역시나 노블 클래스 때랑 비슷하게 포인트 컬러가 사이사이에 살짝 보이고요. 이렇게 층져 있는 것 같은 외장을 하고 있는 것도 포인트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무릎 아래쪽으로는 디자인이 완전히 바뀐 느낌이에요. 분위기는 비슷한데 직접 봤을 땐 많이 달라 보인다는 느낌? 무릎 쪽은 확실히 이렇게 허벅지 쪽까지 뻗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었는데 훨씬 더 공격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는 살짝의 프레임 노출도 있기도 하고 포인트, 컬러, 마킹 다 쓰였고요. 다리 옆쪽에서 보면 이런 동그란 디테일이 없었던 게 확 생기면서 약간 모터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디테일이에요. 뒤쪽에 이런 덕트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무릎 앞쪽으로도 이제 덕트가 생겼고요. 이 주변으로 마킹, 여러 가지 컬러 이것저것 많이 쓰였네요. 그리고 종아리 뒤쪽도 뭐 기존처럼 이렇게 동력선이 살짝 노출되어 있다던가 이렇게 또 층져 있는 갑옷의 느낌이라던가 종아리 뒤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프레임 노출이라던가 그리고 정강이 쪽은 좀 매끈한 느낌 그대로 살려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앵클 가드도 기존과 다르게 좀 더 날개 같은 스타일로 디자인이 바뀌었다 볼 수 있겠네요. 발 같은 경우는 노블 클래스 때랑 거의 흡사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 역시 자석 들어가 있고요.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그럼 가동도 살펴볼까요? 일단 목 자체는 이중 볼관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을 앞으로 빼고 넣고 이런 게 되고 뒤통수가 가동하기 때문에 고개 들 때도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숙이는 것도 크게 숙여지죠. 돌아가는 부분도 크게 걸리는 거 없이 돌아가 줍니다. 그리고 어깨는 잘 봐야 하는 게 어깨 외장 별도로 앞뒤로 돌아갈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스타일 잡아주거나 할 때 좀 써먹을 수 있겠고요. 별도 가동 당연히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어깨 관절도 또 이제 바뀐 느낌이더라고요. 기존의 다케다 신겐과는 달라진 부분인데 이렇게 어깨를 쫙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관절이 쭉 뽑혀 나오죠. 그래서 중간에서 상하 가동, 안쪽에서 또 앞뒤 가동 덕분에 팔을 크게 앞으로 빼준다거나 여러 가지 액션 취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팔 들고 내리는 거보다 당연하지만은 프레임 뽑혀 나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팔 옆으로 드는 거 아주 크게 들어지기도 합니다. 팔 회전축 당연히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팔꿈치 가지고 있고요. 허리도 일단 회전각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흉부에서 이렇게 좌우 스윙도 가능하고 허리 숙이는 게 또 포인트겠죠? 항상 모션은 허리 쪽 척추가 디테일이 나온다. 요거 굉장히 멋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그리고 숙이는 것도 엄청 숙여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편하게 움직이고 싶으면은 이제 스커트를 좀 만져주면 좋은데 바로 골반까지 가보죠. 스커트만 움직여서도 꽤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이렇게 사이드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이것만으로도 꽤 많이 움직이는데 아예 이렇게 중앙 부분까지 해서 접혀있는 프레임을 펴서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윗부분만 살짝 가동시켜서 허리 숙일 때 좀 더 걸리지 않게 간섭 없이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뒤쪽 스커트 역시 중앙 부분까지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해서 본인이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서 좀 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고관절도 뭐 당연한 느낌이지만 축이동이 쭉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뽑혀 나오기 때문에 크게 가동을 하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 뭐 자연스럽게 들어줄 수 있고 앞으로 드는 부분 이제 스커트까지 조작해 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느낌으로 90도 이상 들어주는 게 가능한 거죠. 무릎은 이중관절로 해서 크게 굽혀지면서 무릎 슬라이드 기믹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노출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뒤쪽에는 이렇게 합금으로 된 무릎 관절도 그대로 노출되죠. 발목은 당연하지만 전체 축관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앵클 가드도 이렇게 한번 들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옆도 별도 가동을 해요. 그래서 발목 자체도 이렇게 회전축 존재하고요. 그리고 발목을 뒤로 뻗고 굽히고 할 때 이렇게 발목 뒤에 프레임이 같이 가동을 해주고요. 연동해서. 그리고 발바닥 굽힐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발을 안쪽으로 꺾어주는 것도 상당한 각도로 꺾여집니다. 이 정도 움직이니까 뭐 무릎 꿇기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허리 막 이것저것 각도 꺾어가면서 골반도 이래저래 완전히 굽혀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무장을 들려주고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들려줄까요? 막 등에도 낄 수 있고 허리도 낄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살짝 고민이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가봅시다. 일단 허리 조인트는 이렇게 커버를 열고 안쪽에 있는 구멍에 끼면 되고요. 등은 기존과 같습니다. 이 등 커버 외장을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외장을 빼주면 구멍이 나타나고요. 맞춰서 껴줍시다. 자, 이렇게 모든 무장을 장착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허리 옆에 검 두 자루 다 장착을 하고 허리 뒤쪽에 피스톨, 등에다가 라이플을 수납해봤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인트 규격은 다 같기 때문에 허리든 팔이든 등이든 본인 원하는 데다 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겠다. 액션 포즈 또 다른 거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라이플을 손에 쥐어봤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받치고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는데 이 상태에서 포즈도 한번 취해봐야겠죠. PV에도 나온 구도인데 딱 요 자세로 다케다 신겐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한 빔을 발사하는 게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살짝 각도 틀어서 이렇게 상체 쪽만 한번 줌 해봤습니다. 조준하고 있는 느낌의 이 구도도 꽤 괜찮죠. 라이플 다음은 피스톨 들어봐야죠. 이렇게 꺼내는 형태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살짝쿵 손을 끼워서 뽑아들기 직전의 느낌이죠. 그리고 PV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듯 다테마사무네랑 그리고 다케다 신겐이 싸우는 구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도 비슷하게 분위기 잡아봤습니다. 총 대 검. 심지어 PV에서는 이 피스톨로 쏜 총알을 검으로 갈라버리던데 딱 그 분위기 나게끔 구도를 한번 딱 이렇게 살짝 앞을 보게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전시할 때도 딱 이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테마사무네가 뒤로 점프하면서 총을 난사하는데 그걸 쫓아가는 다케다 신겐 구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카타나 두 자루를 들고 점프하면서 달려드는 느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상태로 다케다 신겐을 몰아세우는 느낌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왼손에 우치 카타나로 한번 때려보고 카타나를 암블레이드로 바꿔서 이렇게 한 번 더 몰아세우는 느낌, 분위기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반대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PV의 마지막은 이렇게 다테마사무네가 다케다 신겐의 뒤를 잡게 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쇼토이즈의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 다테마사무네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난번 다케다 신겐 때도 그랬지만은 확실히 노블 클래스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단순히 사이즈만 줄인 건 아니다 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장들의 몇몇 디자인도 또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사이즈가 20cm로 작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적어도 머리에는 제대로 LED가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좀 기믹 보는 재미도 좀 있었고요. 무엇보다 모쇼토이즈 같은 경우는 만질 때마다 느끼지만은 사이즈 큰 거든 작은 거든 포즈 잡는데 관절이 시원시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만지는 재미라던가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특히나 이제 액션 포즈 취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은 또 추천을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무엇보다 20cm급의 합금이 여기저기 쓰인 그런 합금 피규어 치고는 가격이 67,000원 정도면 다케다 신겐 때도 놀랬지만 매번 좀 놀랍긴 하네요. 그런 부분은 진짜.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